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8.15 경축사에서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북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좀 기다려집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예. 미국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간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까? 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불행하게도 코리아 패싱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2023년 12월 전원회의, 그다음에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우리를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전쟁 중의 적대적인 관계, 철두철미 주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김여정이 7월 28일 낸 담화를 보면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제목이거든요. 남북 관계가 아니에요. 조한은 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한 대한민국 ROK, 유엔에 가입돼 있는 정식 국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법적 헌법상은 북한은 우리 영토죠. 그러나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북 관계는 안 한다는 겁니다. 하면 외교 관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말 안 한다지만 하면 이제 각자 서로 다른 나라고 동족이 아니라는 얘기, 이제 나한테 통일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낄 수 있는 자리가 북한하고는 없죠. 여지를 주지 않겠죠. 북한이 아예 우리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특수 관계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 경축사는 그동안은 사실 좀 정부가 입장을 좀 모호하게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해졌다. 뭐냐? 남북 기본합의서,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개념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거 그대로 인용하셨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평화 통일을 노력한다. 이게 남북이 합의한 거거든요. 나라와 나라처럼 지내지만 국가와 국가는 우리가 될 수가 없다. 저 헌법 정신을 위반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반발하겠죠, 북한은. 제가 보기에는 곧바로 반발하거나. 그래도 흡수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오늘 명시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 완전히 다른 나라니까 이제 타국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그다음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도 위반되고 통일의 어떤 열기가 어느 정도 여론이 약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통일 안 한다는 걸 공식화할 수는 없거든요. 5천 년 민족이라는 뿌리를 한 정권이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경축사로 명확히 우리 입장이 정리가 됐죠. 남은 건 이제 북한의 반발이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지 러시아하고 더 밀착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일 있을 미러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가장 이제 주된 관심사가 되겠지만 잘만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와 이 푸틴 간에 충분히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서 뭐 북러회담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마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100%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과 러시아와 간의 대화. 왜냐하면 푸틴이 지금 김정은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만날 거다라고 상황 설명했으면 김여정이 담화를 2번 냈잖아요. 7월 28일 냈고 어제 또 냈죠. 거기에서 우리는 안 만난 대화 없다고 그랬지만 미국한테는 사실은 낡은 새로운 사고, 다른 접촉 출로 이게 이제 28일 담화였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모색하면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제 담화에도 낡은 사고에만 집착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낡은 사고를 버리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지금 러우 전쟁은 이번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큰 흐름은 트럼프발 휴전 논의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집권 이후로. 벌써 러우가 3번 만났거든요. 푸틴 트럼프 최초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휴전의 흐름으로 갈 겁니다. 전투가 격화되는 건 전쟁 전에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싸우는 거고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중재한 러우 휴전이잖아요. 그림이. 그럼 거꾸로 푸틴이 중재하는 북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9월 초에 항상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 동반경제 포럼에 오거든요. 예. 100%입니다. 그러면 물론 가정이지만 김정은이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블라디보스토크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 회담하는데 재밌다기보다 흥미로운 게 외교 국방이 가는 건 맞죠. 예. 전쟁 끝나는 거니까. 근데 재무하고 경제도 같이 가요. 그러면 러우 전쟁 이후에 예. 유럽의 안보의 위협이니까 러시아를 계속 제재할 거예요. 예. 러시아가 불법적인 영토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경제 관계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지금 미국 물가가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필연적으로 유가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물가 오르는 걸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러시아 석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번 그림에서 지금 러시아의 관계 개선, 예. 그 다음에 이 북미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죠. 러우 휴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예.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회담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미국 양측의 얘기를 조금 잠깐 들어보고 우크라이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Most important logjams is that Vladimir Putin said that he would never sit down with Zelensky, the head of Ukraine, and the president has now got that to change. If the first one goes okay, and we'll have a quick second meeting between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and myself, if they'd like to have me there. Щодо наших принципів, щодо нашої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в кінці кінців все одно вирішується на рівні лідерів. Без України це вирішити неможливо. 자, 이제 너무 장기간 이 전쟁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제 중전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물론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잘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계속 얘기했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더 관심이 좀 갑니다. 푸틴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좀 액션을 취했지만 반대로 이제는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을 좀 만나는 그 작업에 이 가교 역할을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하면 푸틴이 김정은에게 트럼프 만나라 왜 안 만나느냐라고 말하면 북미 회담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북한도 그거는 반대하지는 않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매불망 김정은한테 러브레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잘 끝없이.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 우리 예. 통상협상단한테.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정말 광적인 칼춤을 추지만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의외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일단 러우 전쟁이 휴전 모드로 갑니다. 이번에 성과가 도장전 이런 건 나오기 어려워요. 예. 그러나 어쨌든 둘이 만났기 때문에 휴전으로 가는 협상의 테이블은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도 지금 친이스라엘 친미 정권 이 중동 질서를 만드는데 이란을 지금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예. 거의 성공하고 있어요. 그럼 남는 거는 지금 북한이거든요. 요것만 해결하면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보너스까지 생겼어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 중재했죠. 캄보디아 태국 중재했죠.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까지 지금 중재했거든요. 그러면 외교 안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북미만 나타나면 이건 또 세계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면 그건 100% 거의 100% 노벨상으로 평화상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집착하죠.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김정은과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빅 이벤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김여정 담화가 2번 나왔어요. 며칠 상간에. 거기에 만난다는 얘기가 2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 마음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게 김여정 담화거든요. 둘 다 만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럼 미국도 원하고 북한 그렇죠. 김정은, 김여정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만남을. 조건은 뭐냐? 새로운 사고. 하노이처럼 첫째, 비핵화 이런 거 요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오해하지 말라. 예. 다른 그림을 그려라. 우리는 그러면, 핵국가다 인정해달라. 그렇죠.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를 걸지 않고 나오면
소위 말하는 핵동결, 핵구축 여기서 예. 핵개발 중단하고 일부 핵을 폐기하는 그럼 미국은 비핵화라고 말할 수 있고 북한은 우리 완전한 비핵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접점이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 좋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좋죠. 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일단은 지금 2019년 6월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커졌어요. 방치하니까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성과는 뭐냐? 문재인 윤석열 정부 그렇죠. 거치면서 더 커졌다. 더 커졌어요. 북한의 핵화 능력이.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미가 만나면 일단 상황은 안정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장기적인 비핵화의 입구를 만드는데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는데 예. 이것만 만들고 끝내면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대화에 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북한하고는 아니에요. 북한이 아예 등을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그렇죠. 우리도 같이 삼자로 하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합의가 나와야죠. 예. 이제 북한이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이제 모드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남북 미가 완전히 각자 다른 나라다. 그러면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죠. 예. 근데 우리로서는 그 부분만큼은 독일도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을 인정하는 기본 조약을 70여 년에 체결했지만 사실상 인정했지만 끝까지 국제법적으로 동독을 인정해달라는 걸 예. 거부했어요. 광복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독립투사들, 우리의 선조가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을 갈망했던 것은 지금의 이 상황, 우리를 제외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둘만 대화하는 거, 또 한반도의 분단이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당시 우리 열사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예. 그럼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과 우리가 같은 한민족인데 완전히 미국보다도 못하게 더 밀려나 있는 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극복을 해야죠. 이제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접점이 있냐면 통일 민족 개념 삭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 통일 명제가 있거든요. 김일성 명제가. 김일성이 한 말이에요. 북한 사람 다 외워요. 조국을 통일하자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예. 되며 사상과 이념, 정경과 신앙의 체에 관계없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 할아버지를 아버지도 지금 2번 만났잖아요. 남북정상회담. 거기 합의했거든요. 통일에.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 8.15 때 지금 이례적으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예. 다 러시아 얘기예요. 심지어 5월 9일 날 그 러시아 대사관에서 한 연설은 5구절.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전성기이 없으면 8.15 없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놀라죠. 왜냐? 조국 통일 그러면 조국 광복 그러면 김일성 업적으로 포장해 선전해 왔거든요. 우리 다른 독립운동 약간 다 지워버렸어요. 김일성이 소련군 대위 출신이라는 것도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김정은 정권에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국가론 이건 먼 미래 전략적 모호성으로 그러니까 먼 미래에 흡통일 아니고 무력통일 예. 아니고 합의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실질적으로 간다. 이게 남북 교원 합의서거든요. 이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거든요. 예. 설득해야죠. 이끌어내야죠. 미국의 도움도 이끌어내야죠.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이제 전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고 지정학적인 어떤 국제 정세, 국제 질서, 정치하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니까 좀 잘 지켜보고 우리가 밀리지 않게 소외당하지 않게 북한을 잘 설득하는 작업도 예. 곧 뒤에 북미 회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재명 정부로서는 큰 어깨에 이제 짐이 좀 있습니다. 오늘 경축사에서도 이제 기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오늘 경축 8.15 이 경축사에서 또 기념사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네.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해갈 것이냐 이제 이런 앞두고 점인데. 있죠. 정상회담을 한일. 그렇죠. 이제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서서 23, 24. 일본하고 먼저 정상회담을 하니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8.15 경축사에 잠깐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객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과거 역사를 직시하라. 이제 이런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이 경축사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이제 염두에 둔 것으로 좀 읽힙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좀 글쎄 화답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13년 만에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이제 과거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한다. 우리에게 반성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예.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 반성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좀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뭔가 좀 대화의 모멘텀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시바가 아주 고심에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처음 일본이 예. 패전 이래 반성 얘기를 한 게 이 호소카와 93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센 게 무라야마. 깊은 반성과 애도라는 표현이 예. 주체도 본인들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아베 들어서면서 반성이 빠졌거든요. 천황은 얘기하는데 총리로서는. 그런데 이시바는 13년 만에 반성을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침략의 반성이 아니고 전쟁의 교훈과 반성이에요.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반성을 썼지만 그러나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중적이죠. 왜냐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 국내 예. 정치에서 그러니까 자민당 안에 보수파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썼다는 얘기는 이시바는 상당한 지한파고 온건파예요. 예. 관계 개선 여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더 나가면 자민당 내 지지가 흔들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는 지금 23, 24 한일 여기에 이제 모종의 성과 도출. 지금 일본에 들려오는 얘기는 아베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제 일본 총리들은 항상 자기 이 임기 동안에 뭔가 좀 남기려고 그래요. 굵직한 걸. 그러면 이번에 김대중 오부치 예. 선언 같은 그런 걸 하나 도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시바로서는.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때 만들어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예.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발만 더 나가면 이번 24, 24에 무슨 예. 당장 뜨거운 현안은 없거든요. 그럼 역사적인 어떤 새로운 예. 김대중 오부치의 버전 2나 세컨드 라운드 이 정도가 사실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주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반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시바도 일단 전향적인 표현을 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시바의 국내 정치적 기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광복 80년 또 한일 수교 정상화된 게 60년 되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이는 정세, 국제 정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북한 또 우리랑 가까이 지내고 싶지만 지금 국내 정치에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일본 총리까지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우리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